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후 10월 13일 스웨덴 공영방송 SVT와의 인터뷰에서 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는 서울 자택에서 진행되었으며 그녀는 현재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1년에 소설 한 편도 제대로 쓰기 어렵다며 특히 최근 발표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완성하는 데 7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인터뷰에서 끔찍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역사로부터 배울 기회가 많았지만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우리는 언젠가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며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결론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노벨상 수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상 소식을 축하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한강 작가는 아들과 함께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큰 잔치를 준비하려 했으나 세계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어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작가는 12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시상식에서 읽을 수락 연설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집필 중인 소설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상식에서 발표할 에세이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카풀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출근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출근하는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새벽이나 9시 이후 출근 중이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서 출퇴근 시간을 주중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교대 근무자나 사회 필수 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은 유상 카풀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시간대 외에 발생한 사고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교대 근무자나 환경미화원, 대중교통 종사자 등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영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시간대를 벗어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강훈식 의원은 교대 근무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카풀 중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더 많은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 가격이 내년에 약 1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금 시장을 주도하는 런던 금시장연합회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연례 컨퍼런스에서 내년 10월 말금 가격이 현재보다 약 10% 오른 온스당 2,917.4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예측은 금 무역, 정제, 채굴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현물금 가격은 올해 약 29% 급등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결과입니다. 특히 금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때 더욱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달 금 가격은 온스당 2,685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은 가격 역시 내년에 43% 상승해 온스당 4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늘어난 반면 청년층과 4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등 연령별 고용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4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4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 30만 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 8만 명까지 떨어졌지만 7월부터 반등해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별로 보면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금리, 원자재 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연령별로는 공공 일자리 공급에 힘입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7만 2천 명 증가했지만 20대 15만 명, 40대 6만 2천 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일할 의사나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어슴 인구는 23만 1,000명 증가했고 특히 15에서 29세 청년층에서 6만 9천 명 늘어 2021년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용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 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여성,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건설업의 숙련 인력 대우를 개선해 신규 인력을 유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오호츠크해에서 2달간 표류하던 40대 러시아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미하일 피축인이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초 형 세르게이와 조카 일리아와 함께 고래 관찰 여행을 떠난 후 실종되었으며 실종 67일 만에 구조된 것입니다. 피축인 일행의 보트는 8월 9일 사할린 섬을 출발한 직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이어졌으나 결국 피축인만이 살아남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형과 조카는 보트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피축인이 2달 동안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표류하던 오호츠크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추운 바다로 알려져 있으며 표류 지점은 출발지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축인 일행은 여행을 위해 20리터의 물을 준비했으며 빗물을 모아 마시고 건면과 콩을 먹으며 생존을 이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피축인은 조카가 9월 초에 사망했고 그 후 형과 약 3주간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은 얼음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축인은 형과 조카의 시신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트에 묶어 두었습니다. 피축인의 아내는 그가 과체중이었던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 당시 그의 몸무게는 절반 수준인 약 50kg에 불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피축인은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을 겪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피축인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그가 형사고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8일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오전에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9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쪽 지방과 충북 지역은 19일 낮까지, 제주도와 강원 영동은 19일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하락해 낮 기온은 하루 사이에 2에서 5도 정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예보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